네, 전 시간에 서브 플롯 두 개를 나눠가지고 할 때, 피겨를 먼저 만들었죠. 그 다음에 애드 서브 플롯 해서 첫 번째, 애드 서브 플롯 두 번째, 이렇게 각각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피겨와 서브 플롯들을, 그러니까 즉, 피겨와 엑시스트들을 한 번에 리턴해주는 함수가 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위에서 했었잖아요. 어디였더라? 네. 이거죠. 이거. 서브 플러츠. 그죠? plt.서브 플러츠라고 하면 피겨도 리턴해주고 엑시스도 리턴해준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그냥 하나만 있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 아까처럼 로우가 하나고 컬럼이 두 개면 얘가 뭐가 될까요? 조금 다르겠죠. 사용 방법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씩 만드실 때는 add 서브 플롯을 이용하실 때는 변수를 하나씩 선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똑같은 그래프를 그릴 건데 피겨와 엑시스들을 리턴할 수 있도록 plt.subplot를 호출할 거예요. 여기는 첫 번째 파라미터가 로우의 개수, 그 다음에 컬럼이 두 번째 파라미터가 컬럼의 개수. 이렇게만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로우의 개수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죠. 그죠? 바꿀 필요가 없으면 얘는 안 쓰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한 거죠. 맞아요. 어. 근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이 2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가 될까요? 행의 개수가 될까요? 아니면은 컬럼의 개수가 될까요? 행, 행의 개수죠. 두, 그죠? 어,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아규먼트는 로우의 개수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로우의 개수는 2를 그대로 유지하고 컬럼의 개수만 바꾸고 싶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얘를 키워드로 쓰셔야 되는 거죠. 맞아요? and colors.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배치가 되죠.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줄로 끝내버렸더니 plt.subplots라고 했더니 벌써 엑시스까지도 다 만들어줬어요. 아까 위쪽에서는 얘는 피겨만 만들고 엑시스들은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 그래서 add subplot을 추가하니까 왼쪽에만 엑시스를 추가를 해줬죠. X축, Y축. 그 다음에 한 번 더 호출하니까 오른쪽에 X축, Y축 하고서 엑시스를 만들어줬죠. 근데 얘는 이거 자체가 이미 엑시스들까지, 그죠? 만들어준 거죠. 맞아요? 두 개의 엑시스가 나왔어요. 나와버렸어요. 그죠? 자, 여기서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엑시스들이라고 하는 거를 프린트를 해볼게요. 실행해볼까요? 요렇게 출력이었죠. 이거 뭔 거 같으세요? 타입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출력문이에요. 타입. 뭐라고 돼 있어요? MD 어레이. 넘파이 배열이에요. 넘파이 배열. 이 변수는요, 넘파이 배열입니다. 배열은 인덱스를 어떻게 가져요? 뭐부터 가져요? 0, 1. 그게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엑시스라고 하는 변수는 넘파이의 배열이고요. 배열의 첫 번째 원소가 엑시스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 그리고 두 번째 원소도 엑시스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요거를 프린트문으로 보여드린 이유가 엑시스라고 하는 이 변수는 어, 엑시스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들의 배열이에요. numPy, ND, 어리. 자, 배열이면 인덱스 어떻게 써야 돼요? 인덱스를 여기가 0번, 그죠? 여기가 1번이죠. 맞습니까? 요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거 혼동하시면 얘는 넘파이 배열이기 때문에 넘파이 배열의 인덱스 체계를 써주셔야 돼요. 위쪽에서 add subplot에서는요. 첫 번째 엑시스, 두 번째 엑시스는 1번, 2번 이렇게 가요. 1번, 2번, 3번, 4번 이런 순서로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음. 파이썬에서 거의 대부분의 인덱스는 다 0부터 시작을 해요. 거의 대부분의 인덱스는 다 0부터 시작하는데 특이하게 이 파이플럿에서만 그 서브플롯의 위치를 나타낼 때 0, 1, 2라고 하는 게 아니라 1, 2, 3, 4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예요. 1, 2, 3, 4로 인덱스가 매겨지는 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그 이외에 리스트나 튜플이나 배열이나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이나 전부 다 인덱스는 뭐부터 시작해요? 0번부터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엑시스 인덱스 0번 이렇게 하셔야 여기다가 뭘 쓸 수 있다? 함수를 쓸 수 있다예요. 이해되십니까? 어. 이거 자체는 배열이고 배열의 인덱스 0번이 그게 뭐다?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니까 배열에서 인덱스 사용하는 방식으로 원소 하나를 찾고요. 그 원소를 찾은 게 엑시스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뭘 할 수 있다?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다. 함수를 그려주는 메서드도 호출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옵션들을 설정하는 메서드도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 이렇게 이해하고 쓰시면 코드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복분만 해서 가지고 오면 이게 왜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얘가 리턴해 주는 게 배열을 리턴해 준다. 배열은 인덱스를 가지고 있다. 인덱스로 원소 하나를 꺼내면 그 원소는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 타입이다. 그러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그 다음에는 그래프 그리는 건 이제 여기까지만 아시면 그래프 그리는 건 어렵지 않죠. 박스 플롯 그리겠다. 그러면 박스 플롯. X에다가 칩스.점 토탈 빌 이렇게 자, 이거 넣으면 왼쪽에 박스 플롯 하나 그려졌죠. 맞아요? 네, 그려졌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레이블즈 레이블즈 이렇게 하고서 틱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토탈 빌 이렇게 하시면 여기 숫자 1로 써져 있었던 게 토탈 빌로 바뀌었고 여기다가 그리드를 그려주고 싶으시면 엑시스 인덱스 0번 점 그리드 이렇게 하시면 그리드까지 그려졌죠. 그럼 이제 요 옆에는 인덱스 1번인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엑시스 1번에다가 박스 플롯을 그리겠다. X축은 토탈 빌 점 팁, 죄송합니다. 토탈 빌, 이게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아니죠.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팁스, 그 중에서 팁을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팁 레이블스는 여기는 팁이다. 이렇게 하면 또 여기가 그려졌죠. 여기가. 그럼 여기에다가 그리드를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엑시스 1번 점 그리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드가 그려졌죠.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만 더 해주시면 되냐면 plt.show 이렇게 하시면 그래프 그려주는 게 완성이 되죠. 네,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인덱스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0, 1, 뭐 하나가 더 있으면 2 이렇게 되겠죠. 코드가 똑같죠. 박스 플롯 그리드, 박스 플롯 그리드. 뭐만 바뀌어요? 토탈 빌, 팁. 요거만 바뀌죠. 토탈 빌, 팁. 이렇게만 바뀌죠. 맞습니까? 아, 뭔가 반복문 쓰고 싶은 그런 막 욕구가 막 생기지 않으세요? 네. 반복문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이런 거를요, 이런 거를 그, 써, 뭐죠? C번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걔가 그 안에 그 그룹 바이를 해주는 그런 파라미터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C번은 저희가 월요일에 말씀드리고, 그 C번이 만들어진 게 이 매티플러립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C번이기 때문에 얘를 이해하고 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불편한 점을 느끼시고 나면, 그러면 C번이 되게 편리하게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 이런 것들 한번 반복문으로 한번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여러 개의 서브 플롯을 만드는 것도 저희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서브 플롯을 만드는 것도 해봤고요. 음. 자, 이제 여러분들께 잠깐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해보시냐면요. 성별 팁의 박스 플러스를 그려보시는데요. 그려보시는데, 우선 숫자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남성의 팁의 기술 통계량. 요거 출력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팁의 기술 통계량도 한번 출력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어, 한 개 엑시스에다가, 그러니까 축을 하나만 만드세요. 피겨 하나, 엑시스도 하나. 그냥 한 개의 엑시스 안에, 엑시스 안에 성별, 성별로, 성별, 티백, 박스, 플롯 두 개를 시각화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 마지막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얘는 요렇게 엑시스를 두 개를 나눠서 왼쪽에다가 남성, 오른쪽에 여성 이렇게 그려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요렇게 그렸던 거 있죠. 요렇게. 엑시스는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왼쪽에는 남성, 오른쪽에는 여성 이렇게 해서 하나의 엑시스에다가 놓고 두 개의 박스 플롯을 비교하자.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더 쉬울 거예요. 서브 플롯, 엑시스를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울 겁니다. 하나의 엑시스 안에다 이거는 영수증과 팁은요, 요 단위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박스 플롯 두 개를 비교해서 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었지만, 남성의 팁의, 남성들의 팁의 분포와 여성들의 팁의 분포는 그 단위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엑시스 안에다가 두 개를 놓고 박스 플롯을 그리시면 오히려 더 비교하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음. 일단 그 시각화한 그래프가 제대로 그려진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숫자들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숫자로 찾아서 출력해 보시고요. 출력해 보시고 박스 플롯도 그려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되셨으면 비슷한 방법으로 무엇도 해보시냐 하면 우리 그 카테고리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시간 있죠, 시간. 그죠? 아마 런치하고 디너 두 가지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시간별 팁의 박스 플롯도 한번 같은 방법으로 그려보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요일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요일별 팁의 박스 플롯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성별은 남성, 여성 두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도 런치, 디너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어, 어렵지 않을 텐데, 요일은 네 개나 나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목요일도 그리고 금요일도 그리고 이거 하려면, 뭔가 반복문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별 팁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별에 어떤 값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물론 우리 다 찾아봤기 때문에 두 가지 문자열밖에 없다라는 거 알아요. 메일과 피메일이라고 하는 것만 있다라는 걸 알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처음 분석을 하는 과정이라면 찾아보셔야 돼요.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성별 컬럼에 있는 값들이 유일한 값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성과 남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두 개의 값만 갖는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밑에 출력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카테고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고 두 개의 오브젝트는 순서가 첫 번째가 메일이고 두 번째가 피메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니크한 값들을 찾았을 때에는 female, male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줬는데 실제로 얘네들은 카테고리에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갖는 카테고리에서 첫 번째 카테고리는 male, 두 번째 카테고리는 female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 우리 데이터 프레임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의 첫 번째 행의 손님이 여성 손님이었죠. 맞아요? 유니크한 값들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냐? 유니크한 값들을 찾는 거는요. 데이터 프레임의 첫 번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걔랑 같은 건지 아닌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피메일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메일이 나중에 나왔어요. 아마도, 스모커 같은 경우에도요, 노가 먼저 나올 거고, 예스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데이는 썬데이가 아마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유니크한 값 찾아라, 그러면.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이 등장하는 순서로 유니크를 찾습니다. 유니크를 찾고요. 자, 어떤 컬럼이 카테고리라고 속성이 설정되어져 있는 경우 이렇게 카테고리라고 속성이 설정되어져 있는 경우는요. 조금 더 쉽게 그 카테고리들을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유니크로 찾으실 수도 있으시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팁스 점 컬럼 이름까지 써줘요. 그 다음에 cat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합니다. 이 cat이라고 하는 속성이 categorical accessor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거 access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access는 접근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접근하다. 그죠? 그러니까 카테고리 타입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객체란 뜻인 거예요. 카테고리에 접근할 수 있는 객체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객체가 다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카테고리즈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딱 메일, 피메일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갖는 인덱스다라고 보여줍니다. 이 순서는 카테고리에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신 거냐면 앞에 있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 때나 캣이라고 하는 걸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컬럼이 카테고리 타입의 컬럼일 때. 이거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쓸게요. 카테고리 컬럼일 때. 그러니까 그 데이터 타입이 카테고리라고 되어져 있어야 돼요. 데이터 타입이 인트라고 되어 있거나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으면 쓸 수 없어요. 데이터 타입이 카테고리라고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캣이라고 하는 속성을 쓸 수가 있고요. 이 속성은 뭐냐면 카테고리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란 뜻이에요. 접근할 수 있는 객체. 카테고리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카테고리즈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변수. 얘가 카테고리 억세서, 카테고리컬 억세서, 카테고리에 접근할 수 있는 객체. 그리고 카테고리에 접근할 수 있는 객체는 카테고리즈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메일, 피메일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유니크한 값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들을 이런 식으로 찾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카테고리들은 인덱스는 반복이 가능한 타입이에요. 반복문 안에서 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메일, 피메일 이렇게 나오죠. 이 카테고리들이라고 하는 변수는요, 인덱스고요. 인덱스는 반복 가능한 타입이에요. 인덱스는 반복 가능한 이터러블 타입이에요. 이터러블. 이터러블은 for 구문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for 구문에서. 얼마든지 반복문 만드실 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음. 여기서 그 cat, cat이라고 하는 거는 설명 이렇게 돼요. 카테고리컬 억세서라고 되어져 있고요. 얘는 카테고리 타입의 타입 접근자, 카테고리 타입 접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근하는 사람, 접근하는 객체, 접근하는 객체. 네, 카테고리 타입의 값들을 접근할 수 있는 객체.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접근할 수 있으니까 카테고리들이라고 하는 속성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속성을. 네. 요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찾은 이유는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카테고리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팁들 중에서 남성 손님이 준 팁들만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스 점 성별이 매일인 거를 찾으시면 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만 하면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팁 매일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성별에 남성만 들어가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점, 팁. 자, 이것까지 하면 얘는 컬럼이 되죠. 컬럼이. 그죠? 전부 다 남성들의 팁만 모아둔 컬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숫자가 있으면 우리 박스 플롯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숫자들이 있으면 이 숫자들 안에서 최소값, 최대값, 중간값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어. 그러면 여기에 이거를 디스크라이브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팁 메일을 디스크라이브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남성 그리고 팁의 기술 통계량인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최소값을 찾고 1사분위 값을 찾고 중앙값을 찾고 3사분위 값을 찾고 최대값을 찾으면 이런 값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되셨을까요?
그리고 박스 플롯도 어떻게 그려야 돼요? 박스 플롯도 얘를 가지고 박스 플롯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얘를 가지고 박스 플롯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음.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여성을 찾을 수가 있죠. 팁인데 female이라고 할게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팁스에 성별이 같다. 아까 카테고리 중에서 두 번째 카테고리가 female이었었죠. 여기서 팁만 찾으면 돼요. 그죠? 네, 요거는 위에서 확인된 거니까 그냥 요거 그냥 확인하지 않고 바로 디스크라이브 할게요. 팁, 그 다음에 female, describe.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게 그 여성 데이터만 가지고서 여성, 그리고 팁의 기술 통계입니다. 남성하고 비교해 보시면은요, 남성하고 비교해 보시면, 최소값은 1달러, 여기도 1달러 똑같죠. 어, 1사부니까 2달러, 2달러, 여기까지도 같고요. 중앙값, 남성은 3달러, 여성은 2.75달러, 조금 낮죠? 조금 낮고요. 3, 4부니까 3.76, 3.5, 조금 더 낮아졌죠? 최대값 10달러, 최대값 6.5달러. 그러니까 최대값이 10달러는 남성 손님에만 있었던 거고요. 여성 손님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각각 찾으실 수 있으세요. 각각 찾으실 수 있으시고요. 어, 이 기술 통계량을 출력하는 것만이라면 한 줄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찾은 이유는 있어요. 남성 손님들의 팀만 따로 찾은 이유, 그 다음에 여성 손님들의 팀만 따로 찾은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박스 플롯을 그릴 때, 아규먼트로 넘겨주려면 요거 두 개가 따로따로 있어야 넘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따로 찾은 거고요. 단순하게 이 기술 통계량만 우리가 보겠다라고 하시면, 다음과 같은 방법도 있어요. 팁스가 데이터 프레임이죠. 데이터 프레임에는 제가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룹 바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룹을 묶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파라미터가 바이고요. 자, 여기를 성별로.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을 성별로 그룹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하시면은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그룹으로 묶여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요. 지금 워닝이 있죠. 워닝이 있는데 observed가 false가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나중에 deprecate 나중에 사라질 거다.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observed false를 명시적으로 주거나 아니면 observed true라고 값을 넘겨줘라 이런 워닝이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여기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아규먼트 중에서 observed라고 하는 게 있는데 true를 쓰겠다 이렇게 하시면 저 워닝은 사라집니다. 네. 뭐 이거는 관찰된 것들만 보고 하겠다. 뭐 그런 의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룹으로 나누다 보면 해당 그룹에 값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생겨난 파라미터예요. 요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경우가 있을 거고. 자, 얘가 뭐냐면 팁을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전체 데이터 프레임 있죠. 이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죠. 이거를 두 개의 부분 집합으로 쪼갠 거예요. 이쪽에는 남성만 들어가게끔, 이쪽에는 여성만 들어가게끔 데이터 프레임을 쪼갠 거예요. 이렇게 쪼개진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쪽에도 TV라고 하는 컬럼이 있겠죠. 그리고 같은 위치에 아래쪽에도 TV라고 하는 컬럼이 있겠죠. 맞아요? 음? 그러면 이 첫 번째 그룹에서도 TV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룹에서도 TV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선택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 점, 컬럼 이름. 이렇게 컬럼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얘가 컬럼을 주는 건 아니에요. 뭘 주냐면 시리즈인데 그룹별 시리즈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가 시리즈가 시리즈가 이쪽에 하나가 있고 이쪽에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1번에 컬럼이 하나가 있고 2번에 컬럼이 하나가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 describe는 1번에서도 메서드 호출하고 2번에서도 메서드를 호출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를 자 1번에서 describe를 하면 요 남성들에 대해서만 뭐가 나올까요? 남성들에 대해서만 최소값도 나오고 최대값도 나오고 그렇겠죠. 2번 그룹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소값도 나올 거고 최대값도 나오겠죠. 중간에 중앙값도 있을 거고. 이 두 개를 집계를 하나로 합쳐줘요.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주게 되는데 결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남성, 여성, 남성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여성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카운트는 널이 아닌 아이템들의 개수.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이렇게 요렇게 실행하는 게 되게 많은데 파이썬 코드들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시면 돼요. 얘는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니까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라고 나오죠.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는 그룹별로 쪼개진 데이터 프레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그렇게 쪼개진 데이터 프레임들에서 각각 똑같은 컬럼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컬럼이 여러 개가 나올 거잖아요. 첫 번째 그룹에서도 컬럼이 나올 거고 두 번째 그룹에서도 컬럼이 나오겠죠. 그게 시리즈 그룹 바이. 그리고 그런 각각의 컬럼들을 디스크라이브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일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디스크라이브를 해주고 피메일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디스크라이브를 해주죠. 여기 숫자 보시면 위쪽에 있는 거랑 아래쪽에 있는 거랑 숫자 같을 겁니다. 이렇게 그 기술 통계량만 보시려면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해요.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그룹 바이가 굉장히 유용한 거. 우리 그 셀렉트 문장에서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 그룹 바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출력은 이렇게 한 줄로 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랑 얘를 따로 만든 이유는 박스 플롯 그릴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LT. 우리 하나로 그려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스 플롯 요거 한 번만 호출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리스트 넘겨주면 되죠. 하나의 피규어만 그릴 거니까 바로 PLT처럼 박스 플롯 호출하시면 돼요. 대신에 데이터를 리스트로 넘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팁 메일하고 그 다음에 팁 피메일하고를 넘겨주시면 되죠. 자, 일단 이것만 먼저 볼게요. 원하는 게 나오는지 나오죠. 그죠? 왼쪽이 팁 메일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팁 피메일입니다. 남성은 1달러부터 10달러까지, 여성은 1달러부터 아까 6. 몇 달러까지였었죠. 여기 6.5달러까지. 그죠? 어. 남성은
25%, 50%, 75%가 2달러, 3달러, 3.76달러. 박스가 이렇게 긴 거고요. 여성은 25%, 50%, 75%가 2달러, 2.75달러, 3.5달러죠. 그게 박스가 요만큼, 그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 최대값이 10달러가 여기 있는 거고요. 여기 최대값 6.5달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성 쪽에서는 아웃라이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성 쪽에서는 아웃라이어가 하나밖에 없고 남성 쪽에서는 아웃라이어가 많이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되셨죠? 음. 그럼 여기 1번, 2번 이거는 그 뭘로 써주시면 돼요? 틱 레이블즈라고 하는 걸로 써주시면 되죠. 여기도 리스트 넘겨주시면 되잖아요. 왼쪽에 있는 게 메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피메일.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메일, 여기가 피메일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 Y축에 이 숫자들이 남성의 무엇이다는 모르죠. 그죠? 이거는 써주는 게 좋겠네요. 이건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를 써주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plt.y label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팁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남성들의 팁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성들의 팁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 숫자들은 팁의 크기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2달러, 4달러, 6달러, 8달러, 10달러.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보들은 표현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뭐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고요. 뭐 있으면 보기가 조금 더 좋죠. 그죠? 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문자열로 메일과 피메일을 직접 넣어주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까 우리 카테고리 있었잖아요. 카테고리. 그거를 쓰셔도 돼요. 팁스. 그 다음에 성별, 카테고리 접근하고, 카테고리스. 똑같이 나옵니다. 이 카테고리스가 가지고 있었던 게 메일, 피메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메일, 피메일 이렇게 나와요. 카테고리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되셨습니까? 문제 3개 중에 하나만 제가 해드리긴 했는데, 다른 것도 비슷하게 하시면 되겠죠? 되셨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어, 이거 그거예요. 뭐냐 하면, 불리언 인덱싱.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떤 컬럼이 특정 값과 같은 것들을 찾겠다. 그럼 이것 역시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거기서 컬럼을 선택하겠다. 이 컬럼을 가지고서 팁 메일이라고 하는 컬럼을 가지고서 뭘 하겠다? 박스 플롯 그리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컬럼의 값이 어떤 문자열과 같은 그런 부분 집합,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서 거기서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꺼내면 그럼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또 박스 플롯을 그리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박스 플롯을 한 장에다 그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한 장에다 그려라.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기술 통계량 찾는 방법은 각각 따로 찾으실 수 있으시고요. 팀 메일과 팀 피메일을 따로따로 찾았기 때문에 디스크라이브를 각각 호출해 주시면 이렇게 각각 보이시고요. 한 번에 놓고 비교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룹 바이라고 하는 거를 쓰시면 편리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자, 질문 있으실까요? 너무 더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지체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끊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